근데 일반 분양가 조금 비싸요. 지금 지산동에 11억 분양해가지고는 불가능할 텐데 아무튼 이 정도 분양한다는 걸로 비례율 계산에 설명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3억 4천이. 자, 공사비만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프리미엄 부동산과 함께하는 헬로우 부동산 TV입니다. 오늘도 수성구 재건축 단지 초기 단계죠. 지산동 노건매션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뭐 이것저것 비리라든가 뭐 이렇게 비대위 같은 반대 의견들에 나오는 현수막도 좀 보이고 하던데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추진위가 진행이 되고 정비사업 지정안이 공람 공고가 됐고 이런 자료들이 좀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한번 초기에는 어떤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또 여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가 정비계획안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이 안들이 현실성,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기준으로 종전 감정평가 얼마를 기준으로 또 비용은 또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얼마에 또 사는 건지 변수는 없는 건지 노건 멘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추정 비율이 정비계획 안은 조합 설립 인가 때나 추진위 때는 항상 안이 주민들 설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대략적이지만 이게 수치가 많이 바뀌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04.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수입 추정을 약 6,545억, 그다음에 총 지출을 3,500억 정도 하고 종전 자산이 2,850억 정도로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종전 자산액에 포함되는 게 집합 건물이랑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상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수치로만 하긴 했는데 조금 이따 상가 뭐 16세대 정도 했으니까 이제 수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보시고 또 이거 뭐 우리 아파트 내가 뭔데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는 걸 감안하시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뭐 잘못됐다 큰 수치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반박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수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저희들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 혹은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런 시선에서 보는 거니까요. 사실 이런 설명은 당연히 주변 중개사님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얼마니까 얼마에 사시거나 혹은 다른 단지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중개사님이 잘 안 계신데 혹시 있으시면 저희와 협업을 할 수 있으니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종후 권리자 추정액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매출을 잡은 거죠. 추정 비를 104 했을 때 했는 건데 얼마나 상세하게 주민 설명에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설명을 잘 하셔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가예요. 상가가 5동도 있고 3동도 있고 1동도 있던데 꽤 숫자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서 대략적으로 16명 추가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조금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 큰 평수가 약 60제곱미터 나오죠. 예, 예. 84 하루가 한 60제곱미터로 대지권 비율을 낮추니까 앞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비교해 가지고 제가 이 표 그대로 설명회 때 했는 걸 기준으로 한번 맞춰 봤어요. 그걸 같이 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줄여지나요? 놓고 비교를 한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되네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 542세대에 상가 16분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큰 평수부터 조합원 수에서 제외를 해서 좀 키울까요? 큰 평수부터 해서 554세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큰 평수들을 가져가고 실제와 결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30평대가 이렇게 일반 세대, 작은 평수가 일반 세대 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수입이 6,545억 정도 맞춰져 있죠. 그러면 총 수입 6,500
정도 되려면 요거 조금 작게 잡혔습니다. 6,400억 정도. 그래서 요 정도로 잡혔는데요. 요거 뭐 차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 지출 추정도 3,500억 정도 잡혀 있죠. 요것도 총 사업비 3,500억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이 2,800억 정도 잡혔어요. 저희들이 종전자산을 얼마에 잡혔냐면 2,800억 정도 종전자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렇게 되면 요 기준으로 해서 설명회 때에 여기 나온 104.95%가 어떻게 숫자적으로 했을 때 104, 이렇게 104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말해가지고 종전자산 감정가를 얼마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설명의 자료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평당 이건 뭐 자산 가격 비율을 맞추는 거라서 꼭 감정평가사님들이 보실 때는 평당으로 대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개념이 아니고 분배의 개념으로 해놨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장 변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84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가 약 한 6억 3천 정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5평이 약 8억 2천 이 정도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 조금 비싸요. 지금 지산동에 11억 분양해가지고는 불가능할 텐데 아무튼 이 정도 분양한다는 걸로 비례율 계산에 설명회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비용 면에서 이게 약 75% 직접 공사 비율을 잡았을 때 수치에 나오는 총 공사비 약 3,537억, 3,500억 정도는 평당 공사비가 연면적해서 한 700만 원 잡혀야지 저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700만 원을 공사를 하고 일반 분양가 84를 11억이 분양을 하고 네. 그렇게 해야 약 1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종전자산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설명이 자료로 나온다고 하면 18.23으로 하는 대지 지분이 한 4억 9천 정도로 감정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입주가 매매가 3억 4천에 되고 4억 넘게 돼 있던데 3억 4천에 사신 분들은 여기 권리가액 대비해 가지고 1억 5천이나 싸게 사시는 겁니다. 아주 초기에 잘 들어가시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이 비대율이 현실적이 있느냐 내가 과연 이때 예상 시세 일반 분양가 11억이 돼서 시나리오대로 하면 약 5억 8,5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첫 번째 일단은 이 매출이 일반 세대 분양가가 좀 너무 높습니다. 이런 100% 미분양 나요. 미분양 나니까 일단 시기가 지나면 이 정도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쯤 돼야지 네. 일반 분양가 11억쯤 돼야지 사업성이 나와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비도 물론 오르겠죠. 지금 뭐 추진 단계에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매출을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힘들고 약 한 800만 원인가요? 80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돼요. 800만 원 잡고 나머지 다른 일반 분양가, 저온 분양가는 종전대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비용익만 조금 평당 800만 원에 공사비가 돼서 올라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당연히 봐야겠죠. 볼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82.8%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감정가를 4억 9천에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입주 금액이 3억 4천 나왔다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4억 선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매출만 이렇게 매출이 아니라 공사비만 이렇게 올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자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뭐 게이지를 보는 거니까 한 9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한번 볼게요. 900만 원까지 오르게 되면 비례율 65%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가액이 3억 2천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사신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엄 2천만 원 주고 사시게 되는 거예요. 3억 4천이. 자, 공사비만 이렇게 바뀌어더라도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매출이 바뀌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많이 경기 안 좋아지고 공사비가 이렇게 900만 원 오르고 거기다가
평당 분양가가 이만큼 못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80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가 변화의 조짐을 알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2,800으로 하면 매출이 물론 줄어들겠죠. 그러면 84가 약 9억 9천. 이것도 많지 않은 일반 분양 가격입니다. 지산동에. 그렇게 됐을 때 60%로 비율이 바뀌게 되죠. 그럼 60%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3억 미만으로 권리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약 6억 8천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또 뭐 수익은 충분히 나옵니다만 예상 시세 11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완공이 됐을 때 시세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사업성이 나오고 공사비에 대해서 이런 개별적인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시공사가 안 들어와서 시공사가 선정이 잘 안 됩니다. 시공사가 이렇게 사업 수주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회에서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니면 설명회 기준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110% 나오는데 탄력적으로 공사비나 혹은 총 매출이죠. 이 화면이죠. 네. 이런 정비 계획 안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뭐 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아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회를 가셨을 때 이 정도의 질문과 이 정도의 사업성 파악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러셔야지 조합원님들과 소통과 조합원들 통합과 그 조합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분담금 폭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행하면 안 됩니다라는 판단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저희 조합 수치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개사님들도 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리스크를 가지시고 리스크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노고멘션 초기 단계니까 변수가 많겠죠. 하지만 변수가 많아서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이 어떻게 바뀔 때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데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 영상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